다음은 생애 주기별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입니다. 자살률은 2022년 인구 10만 명당 25.2명에서 2023년 인구 10만 명당 27.3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10년간 자살 현황도 한번 보시죠. 2022년 자살 사망자 수는 12,906명으로 전년 대비 446명, 마이너스 3.3% 감소하였고 1일 평균 자살자 수는 35.3명입니다. 자살률은 25.2명으로 전년 대비 0.8명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살 사망자의 생애 스트레스 사건인데요. 사망 전 스트레스 사건 유무로 있음을 많이 응답해주셨고 사망 전 스트레스 사건으로 정신건강과 관련되어 있다고 대체로 그렇게 응답해주셨습니다. 자살 사망자의 연령별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0대 그리고 40대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50대, 20대 순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남성은 24.5%로 40대가 가장 많았고 여성은 23.7%로 3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OECD 회원국 연령별 자살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저희 대한민국이 20대, 30대, 40대, 70대, 그리고 80대 이상이 뽑혔고 OECD 평균에 비해서도 저희 대한민국이 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왼쪽부터 영아, 유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그리고 80대 이상으로 10대, 20대, 30대는 고의적 자해 사례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일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이 환경닷컴에 제공한 SOS 생명의 전화 위기상담 통계에 따르면 최근 2020년부터 2024년 동안 20대, 30대가 전체 위기상담 1173건 중 70.8%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는 상담자 10명 중 7명이 청년층이라는 의미로 2030 세대의 극단적 선택 위험이 특히 높음을 시사합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자살 예방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들에 따르면 평생 동안 자살 사고, 자살 계획, 자살 시도를 한 사람 중 대다수가 알코올 사용장애나 의존 증상을 겪고 있다. 최근 7년간 자살 사망자들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한 심리부검에 따르면 30% 이상이 사망 당시 음주 상태였다. 전문가들은 술은 우울과 불안 증세를 악화시킬 뿐 치료제나 피난처가 절대 될 수 없기 때문에 기분 장애를 겪고 있을수록 음주 습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많은 환자들이 우울이나 불안으로부터 오는 슬픔, 무기력함, 외로움, 자살 충동 등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술을 마신다고 한다. 술이 이러한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켜주고 자신감을 주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술은 우울이나 불안장애로 인해 겪는 부정적인 감정을 극대화하거나 술로 인해 겪는 갈등과 경제적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더 높은 불안 상황을 직면하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 라이프 스팬은 연간 자살률을 20%, 자살 기도율을 3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 기술 공급업체인 SAS, 자살 예방 연구기관인 자살 예방 연구소와 협력해 다음과 같은 자살 예방 전략을 수립했다. 첫 번째, 자살 위기 발생에 대응하는 응급조치 및 사후 돌봄 서비스 개선. 두 번째, 근거에 기반한 자살 성형 치료. 세 번째, 자살 징후 식별과 지원을 위한 1차 의료 강화. 네 번째, 일선 종사자들의 자살 위기 대응 역량과 자신감 향상. 다섯 번째,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스스로 도움을 구하도록 장려. 여섯 번째, 지역사회가 자살 성향을 보이는 주민들을 식별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일곱 번째, 지역사회가 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참여를 도모하고 기회를 제공. 여덟 번째, 자살 예방을 목적으로 한 언론의 안전한 자살 보도 장려. 아홉 번째, 자살 수단의 접근성 제한 및 사회 안정망 강화. 이것을 기반으로 핀란드가 자살률 절반으로 줄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발표된 OECD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핀란드인의 약 19%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는 유럽연합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가장 흔한 질병이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이며 이는 자살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핀란드가 자살률을 절반으로 줄이고 수많은 생명을 구하게 된 방법은 무엇일까? 국가 자살 예방 프로젝트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1986년부터 1996년 사이에 진행됐는데 자살 사망률을 13% 낮추는 데 기여했다. 이 프로그램의 성공은 우울사기 치료 개선, 신속한 조기 발견, 더 나은 치료법의 출현 등으로 평가된다. 또한 알코올 남용, 성격장애를 포함한 기타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모범 사례 제침도 소개됐다. 하루톤에는 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에도 많은 환자들이 여전히 도움을 구하지 않거나 치료가 중단되어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 우리는 핀란드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살을 예방하고 있다. 세계 행복 보고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핀란드는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5,951점으로 지난해보다 2순위가 높아진 57위입니다. 인근 국가들 중에는 대만이 6,535점으로 27위, 일본이 6,129점으로 47위, 중국이 5,818점으로 64위를 차지했습니다. 돈이 많아야만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 등은 상위 10위권에 든 적이 없다고 합니다. 보고서에서는 국가 내 행복 수준이 전반적으로 평등할수록 국민들이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지지, 친사회적 인식, 정부의 청렴도, 사회적 관계 형성 등이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핀란드 국민은 정부의 신뢰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서 부패가 없는 깨끗한 나라로도 유명합니다. 정부나 다른 이들의 이타심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높을수록 더 큰 행복감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결속력과 관용, 국민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진다는 의식 등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자살예방법 개정법이 시행되고 자살 시도자 및 그 가족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되고 있습니다.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통해 생명안전망 구축, 자살위험 요인 감소, 사후관리 강화,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등 5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세부 과제를 구성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운영되고 지원되어 효과적으로 자살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자살 위기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으로는 먼저 지속적인 우울증과 불안에 빠져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혼자 두지 않고 그들의 감정과 의견에 공감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며 이해하고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절대 부담을 주거나 의견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 꾸준한 관심과 도움의 의지를 표해야 합니다. 또한 주변에 자살 수단으로 쓰일 만한 물건이나 약물은 없는지 수시로 체크해야 하며 나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고 느껴질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에 연계해야 합니다. 기관에서는 상담 서비스 지원 및 치료비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가에는 자살예방 교육 지원과 자살예방 인식 개선을 위해 더 나은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는 절대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하느라 못 보는 것일 뿐.